네, 오늘 정말 무섭게 내려갑니다. 97년도에 IMF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LG증권에서 삼성전자와 포철에 1억을 투자해서 1억 가까이 벌었다가 IMF가 터지면서 1억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또 SK 하이닉스를 800원에 던지면서 주식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올해 한 3월쯤에 거의 매일 오르는 주식을 보고 안 할 수가 없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4천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 다 반납하고 본전 정도 되니까 그냥 월배당이나 착실히 받자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데 오늘 완전히 멘붕이 되었습니다.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6천선이 깨지고 5천선까지 내려와 지난 4월 14일 이후 3달 만에 6천선이 붕괴됐습니다. 삼성전자는 13%대, SK 하이닉스는 14% 대하락입니다.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삼전은 21만원대, SK 하이닉스는 155만원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2025년 4월 16일 이후 1년 3개월 만에 700이 무너졌습니다. 10% 정도 급락해서 6023에 겨우 턱걸이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4일 마이너스 12%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저는 이 미국 이란 전쟁 나기 전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다가 너무 무서워서 약간의 손실을 보고 던졌습니다. 그 뒤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본주는 사지 않습니다. 거의 ETF 그것도 배당주만 하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하락하는 대로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증시를 끌어내린 악재는 중국 반도체 위협과 빅테크의 투자 여력 부족입니다. 전날 27일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기업 공개 흥행을 기록한 데 이어 중국 국영기업이 십자회선 노광 장비 양산을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빅테크의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의 2분기 잉여 자금 흐름이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하는 등 자금이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상장에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상장 당일 바로 중국 시총 1위로 등극한 화려한 대비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창신 메모리 같은 중국 신규 상장주를 담기 위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파는 자금 이동을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어제는 희망이 보이다가 오늘은 계좌가 대박살났습니다.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8,660원, 하이닉스 레버리지는 8,44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아 중국으로 외국인은 가는가 봅니다. 미장으로 가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을 했건만 너무 늦었나 봅니다. 미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개인이 4조를 사고 외국인은 5조쯤 팔고 기관이 6천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6천은 지켜냈는데 내일은 사실 더 무섭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온 반도체 주식 그 폭이 깨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폭락입니다. 전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IPO 추진과 중국 국유 기업이 침지식 십자회선 DUV 노광장비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경쟁업체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낸드의 강점이 있는 일본 키악시아가 이날 하한가를 기록하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간밤에 88% 넘게
급락한 배경입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이 엔비디아 칩을 사주는 순환 거래 구조가 인공지능 관련 수요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반도체 투자 심리가 악화된 원인입니다. 국내 증시 랠리는 사실 반도체 성장으로 두 가지 핵심 전제가 글로벌 빅테크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점과 그 과실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빅3가 폭식할 것이란 점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폭락은 이 두 전제가 흔들려서입니다. 최근 빅테크의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중국 반도체 추격 우려가 더해지며 반도체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전체 그 ETF 시장을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삼전과 SK하이닉스 주가가 10% 넘게 폭락하고 있어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14종 설정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설정액 증가 상위 ETF 3개 모두가 레버리지 상품으로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1조 9,300억이 늘어났고 1위를 기록했고 타이거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1조 995억,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1조 30억입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5,24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16,000원대에 팔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가운데 저도 타이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주가가 8,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와 물타기 수요가 집중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내려오는 대로 사 모았습니다. 손실이 제일 큰 종목이지만 사 모아 갑니다. 월말 배당주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이 결국 18,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물타기 했습니다.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은 535원 내린 11,710원입니다. 이것도 월말 배당을 받기 위해서 조금 들어갔습니다.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도 11,000원대로 내려와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월말 배당을 받으려 합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도 18,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6,000원대부터 제가 봐왔는데 무섭게 내려와 또 조금 샀습니다. 미장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조금 올라갔고 라이즈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이 조금 올랐습니다. 연 15.69%의 배당을 줍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수익률이 마이너스지만 월말 배당을 기다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OTM도 월말 배당을 기다립니다. 일반 계좌도 50%는 미장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미 손절에 손절을 했고 버티는 길만이 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에 배당주로 수량을 늘려가면서 버텨보겠습니다. 끝까지 버텨보려 합니다. 월말 배당금이 나오면 다시 또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